전 감자이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인데요. 직장인들이 챗GPT 인공지능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이야기를 다양한 사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챗GPT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효율을 엄청 높일 수 있는데 왜 안 쓸까? 쓰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요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직장인이 꼭 알아야 될 인공지능 서비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파일럿입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챗GPT에 사용되는 GPT-4 모델을 가지고 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커스텀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챗GPT 유료 버전의 상당수의 기능들이 이곳에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파일럿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코파일럿 프로 유료 버전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가볍게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료에서도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해주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할 서비스는 코파일럿이고요. 그리고 월 20달러의 챗GPT 플러스입니다. 챗GPT는 무료로 쓸 수 있는 GPT 3.5 버전과 유료로 쓸 수 있는 GPT-4 버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GPT 3.5가 기능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GPT 3.5를 쓸 바에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는 코파일럿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파일럿이 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내가 많이 쓴다 라고 하신다면 월 20달러 내고 GPT-4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검색을 주로 한다. 나는 검색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은 퍼플렉시티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얘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얘는 유료를 써 주셔야 효과적입니다. 얘는 검색한 결과를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조합을 해서 우리한테 출력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최신 정보를 다뤄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퍼플렉시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월 20달러이고요. 영상 하단에 제가 퍼플렉시티 50% 할인 쿠폰을 넣어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 참고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요 클로드3입니다. 요 클로드3가 딴 거는 챗 GPT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한국어를 표현하는 그 능력만큼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약해서 출력해주는 부분들도 뛰어나고요. 여러분들 중에 한글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나는 한글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런 분들은 꼭 클로드3를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월 20달러이고요.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얘는 구려요. 특히 한국어가 구립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안 쓰고요. 이미지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영어를 잘 하신다 이런 분들은 뭐 제미나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어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 만들 때 말고는 딱히 도움이 안 됩니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기능들 코파일럿으로 할 수 있고요. 일부 코파일럿이 못한다거나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월 20달러의 GPT-4 다양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아야 된다. 특히 최신 정보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퍼플렉시티,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필요하면 클로드3,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만들 땐 제미나이. 나머지도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잘 안 쓰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코파일럿, 챗GPT, 퍼플렉시티, 클로드3, 제미나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요놈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영상 하단에 이 코파일럿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챗 GPT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강의 형식으로 영상 하단에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코파일럿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채팅, 여기는 전자필기장. 그래서 간단한 질문들 그리고 채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답변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코파일럿의 채팅창 쓰시면 되고요. 뭔가 복잡한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 경우는 전자필기장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단어를 알려줘야 하고 교실과 관련해서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를 알려줘. 출력 형식은 아래와 같아 라고 넣게 되면 답변이 출력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답변이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구성하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채팅창은 이런 정도의 출력이 나왔다면 전자필기장에서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채팅창보다 전자필기장이 좀 더 깔끔하고 제가 원하는 형식의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좀 복잡한 프롬프트야 긴 답변을 원해 라고 한다면 채팅창보다는 전자필기장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수정이 필요하다 라면은 위의 내용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채팅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파일럿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정보를 찾아줍니다. 이때는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차이점을 표로 알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주고 하단에 출처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고 했는지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어제 프로야구 경기 결과를 알려줘 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검색해서 야구 순위를 알아야 되나 라고 싶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코파일럿 관련 최신 뉴스를 찾아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뉴스 찾는 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퍼플렉시티 라고 하는 걸로 검색하고 정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은 실시간 정보에 접근해서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만들 수 있지만 좀 아쉽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웹사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유학생이 알려주는 파리 여행 코스 요 링크를 참고해서 여자친구와 3박 4일의 일정으로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제가 입력한 링크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링크를 넣고 그 링크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화면처럼 로고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1인 기업과 관련돼서 미니멀한 스타일로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화면같이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 줍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런 야채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여기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글을 쓸 건데 야채 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위에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렇게 이미지 출력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일단 코파일럿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은 이렇게 짧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돈을 내는 서비스입니다. 챗GPT 월 $20 이고요. 기본적으로 코파일럿에서 하는 기능들 다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은 제외하고 챗GPT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선은 파일을 업로드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챗GPT에 업로드하고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는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계산이라던가 그래프, 시각화 다 가능하고요. 또 화면처럼 이렇게 에러가 생겼을 때는 지가 알아서 요런 거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요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고 다 수정을 해서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해. 통계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돼 라고 하신다면은 챗 GPT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를 화면에 출력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도 잘 해주고요. 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보고서도 잘 작성을 해 줍니다. 내용을 보시면 꽤 상세하게 잘 출력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더 요청을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 파이썬을 활용해서 화면처럼 이렇게 그래프도 예쁘게 잘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챗 GPT의 가장 큰 장점은 GPTs, 번역으로는 GPT들이라고 하는 맞춤 GPT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잘 몰라도 바로 챗 GPT를 통해서 좋은 답변을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제가 만든 GPT거든요. 뭐냐면 블로그 글 쓰는 GPT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하자 누르면 난 지금 챗 GPT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필수 질문에 답만 하면 지가 알아서 블로그의 제목도 뽑아주고, 자,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제목을 고르면 이 제목에 맞게 블로그에 개요를 작성해 주고, 개요를 작성했다면 서론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 알아서 작성을 해 줍니다. 요 과정에서 GPT에 대한 지식, 프롬프트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굉장히 잘 해 줍니다. 그래서 챗 GPT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롬프트 전문가가 만든 GPT를 프롬프트를 모르는 어느 누구라도 쉽게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리하면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챗 GPT가 할 수 있고, 추가로 화면처럼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고, 맞춤형 GPT를 통해서 누구라도 좋은 답변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퍼플렉시티의 경우는 검색을 해서 검색한 내용을 챗 GPT나 클로드3로 요약해서 출력을 해 주는데요.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성하면서 최신 정보에 대한 내용을 요청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코파일럿 얘기하면서 뭔가 검색을 통해서 뉴스 정보라던가 정보를 찾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랬죠. 이때는 이 퍼플렉시티를 사용하면은 검색에 최적화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서치라고 해서 너의 질문에 부족한 점이 있어, 나한테 좀 알려줄래?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서 출처들을 분석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줍니다.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요. 요 출처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좋은 답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관련돼서 최근 나온 데이터를 찾아줘 라고 했는데 요거를 한글로 묻기보다는 디벨과 같은 번역을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면, 그리고 프로서치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에 답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어보다는 영어에 대한 자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했을 때 더 좋은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출처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아니 난 영어를 잘 못하는데 라는 분들은 요 상태에서 요렇게 한 줄만 붙여도 이렇게 넣었을 때 영어로 질문을 하고 한글로 답변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얻어야 할 때, 그리고 비교적 거짓말 없는 정확한 정보를 찾고 싶을 때 요 퍼플렉시티를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클로드3는 한국어를 엄청 자연스럽게 잘 하거든요. 제가 느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기사를 복사를 해서 클로드에 입력을 해서 클리앙 말투로 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클리앙 말투로도 잘 만들어 주고요. 카톡 대화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거 사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안 해주면은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말투 자체도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된 컨텐츠를 만들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미나이는 모든 기능에서 앞에 말한 서비스들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많은 얘가 가진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특별한 제한 없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감자를 기반으로 한 로고를 그려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 놈을 복사해서 디벨로 번역을 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더 생성하기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영상을 기반으로 직장인이 챗GPT와 코파일럿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효율을 높일까, 이런 얘기들을 찬찬히 해 보려고 하고요. 대부분 코파일럿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한 코파일럿 챗GPT 활용 두 번째 시간으로 글의 템플릿을 찾고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시장 조사를 해 라고 하면 아니 뭔가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보고 어떤 양식이 좋을까 이렇게 찾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템플릿, 양식을 코파일럿에게 물어보고 그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고 시장 조사하기 위한 템플릿을 알려줘 라고 해서 먼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초보자 분들은 야 이거 한꺼번에 다 써줘, 내용을 채워 넣어줘, 요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코파일럿은 얕은 지식을 다양하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변을 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전 이걸 단계별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요. 1번 목표 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 설정을 넣으면 되고요. 목표 설정을 다 했다면 2번 타겟 고객의 정의에 대해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자 2단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작성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통계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표 부분을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추가한 다음에 이 이미지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야. 나는 디지털 마케터로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보고서 틀을 제공해줘 라고 하면 내가 제공해준 데이터를 얘가 읽고 자 답변이 나왔습니다. 웹사이트 트래픽 보고서라고 해서 굉장히 잘 나왔고요. 얘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자 이런 스타일도 나옵니다. 오, 얘는 아주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 내용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직서를 한번 써 볼게요. 나는 회사를 사직하려 하는데 사직서 양식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코파일럿에서 알아봤고요. 코파일럿에서 사용한 프롬프트를 챗 GPT에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떻습니까? 이 템플릿만 만들 때는 코파일럿이나 챗 GPT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목표 설정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의 치밀성, 내용의 디테일, 그리고 표현 방법까지 코파일럿에 비해서는 챗 GPT가 비교적 좋은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는 거죠. 코파일럿을 쓸 것인가, 챗 GPT를 쓸 것인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는 지금 코파일럿 무료 버전에서는 파일을 업로드 못 하는데요. 챗 GPT의 경우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이 파일을 넣고 이 파일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고 적절한 보고서 틀을 제공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파일을 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각 부분을 작성해 달라고 해도 자 이렇게 분석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사직서 양식도 챗 GPT에서 한번 해 달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코파일럿과 챗 GPT 이 두 서비스 다 GPT-4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하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은 챗 GPT가 좀 더 좋다. 그러나 코파일럿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꽤 쓸만한 답변을 준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들, 어떻게 해야 좋은 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 그 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감자이고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요약할 때 쓰면 좋을 서비스들 그리고 요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놈은 코파일럿, 챗GPT, 클로드3, 퍼플렉시티인데요. 하나씩 사용해보면서 어떨 때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코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은 공짜입니다. 코파일럿에서 요약할 수 있는 건 대화 스타일을 창의적인 하신 후에 요약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뉴스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 뉴스를 정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출처가 나오게 되고요. 요 내용을 요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 관련돼서 최근 논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눈치채신 분 있으십니까? 대부분 한글 논문이 나오게 되고요. 양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논문을 클릭해 보면 이건 접근이 안 되네요. 여기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하필 데이터 점검을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출처들이 있는데 한국의 논문 기반이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의 뉴스 검색 기능은 되기는 하지만 한국의 기반으로 갇혀 있고 출력물의 만족도는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공짜니까 쓸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요약할 건데 제가 CNN에 들어가서 뉴스 하나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요 뉴스의 주소를 복사해서 코파일럿에게 넣을 건데 이때는 꼭 새 토픽 눌러줘서 새로운 채팅창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URL 넣고 이 기사 내용을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네, 잘 해줍니다. 이렇게 URL을 넣으면 요약이 잘 된다. 다만 이렇게 쓸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용 요약 자체는 굉장히 잘해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제공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이버 뉴스입니다. 네이버 뉴스는 요 방식대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이상으로 많이 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 영상도 이런 식으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요약해야 되느냐? 엣지 브라우저의 사이드바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사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 사이드바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대화 스타일을 보다 창의적인 선택하시고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요약이 되고 기사 내용을 굉장히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 주는데 뭐 위에 거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네이버 뉴스의 경우는 이렇게 사이드바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네이버는 사이드바로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긁어가기 어렵게 뭔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코파일럿은 크롬에서도 잘 작동하지만 이렇게 네이버나 유튜브를 요약할 때는 엣지에서 하셔야 요 사이드바의 요 버튼을 활용해서 요약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유튜브 영상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제 영상입니다. 사이드바 열고 토픽 새로 한번 열어서 이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영상 하이라이트 생성하기 라고 누르면 자동으로 요약이 되고요. 요거 하시면서 여러분들 또 이해하시면 좋은 것이 음성이 있으면 됩니다. 자막이 없어도 되고 말이 좀 정확하지 않아도 그냥 음성만 있으면 비교적 잘 요약을 해주는데 단점은 만약에 음성이 없어 라고 하면은 요약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떨 때는 한글이 나오고 어떨 때는 영어도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나올 경우는 한글로 다시 작성해줘 라고 하면 네, 요렇게 한글로도 잘 나오고요. 유튜브 영상 요약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 요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이 영상의 내용들을 쉽게 요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 영상이 제가 만든 영상이잖아요. 제 발음이 보시면은 뭐 그렇게 썩 클리어하지 않지만 내용은 매우 잘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많이 요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DF 파일이죠. 이 PDF 파일도 코파일럿에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요약하느냐? 일단 엣지 브라우저에서 PDF 파일을 열어 봅니다. 참고로 웹사이트에
PDF 파일로 가는 주소가 있으면 그걸 넣어 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드바 열고 아까 대화 내용이 있으니까 새 토픽을 열어서 깨끗하게 채팅창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문서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PDF 파일을 지금 읽고 있다 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대충 봤을 때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요 논문이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팁을 알려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보면 네, 이렇게 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은 이런 논문을 봐야 될 때가 종종 있죠. 특히 기술 쪽이라던가 법률 쪽이라던가 아니면 영어로 된 문서들을 보셔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략 코파일럿은 요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코파일럿에서 좀 아쉬운 점은 문서라던가 파일 이런 것들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코파일럿의 아쉬운 점이 뭐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웹 검색이 좀 구리다. 빙을 써서 그런지 별론 같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보통 쓰는 엑셀 파일이라던가 문서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 업로드할 수 없고요. 그러면 저한테 아니 너는 파일 추가라고 있잖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월 29,000원에 코파일럿 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뜨고요.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안 뜹니다. 그러면 파일 추가 때문에 29,000원 코파일럿 프로를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9,000원이면 챗 GPT나 다른 거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왜 코파일럿을 쓰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짜니까. 그런데 나는 돈을 좀 쓸 용의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넘어가시는 게 바로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결제를 하신다면은 무조건 챗 GPT가 1순위입니다. 일단 무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의 무료와 유료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면은 제 영상 중에 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챗 GPT 플러스 유료를 쓰신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 검색이죠. 대한민국의 5월 주요 경제 뉴스를 요약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뉴스가 요약됩니다. 그런데 출처가 네이버 블로그이고요.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을 클릭을 해보면 언제의 기사입니까? 네, 2023년 11월 16일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검색은 뭔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찾아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기능은 구리다. 왜 구리느냐? 코파일럿과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서 가져오거든요. 정말 별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똑같은 질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면 좀 나아요. 좀 나은데 그래도 아쉽습니다. 영어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처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한글로 다시 요약해줘 라고 하면 아주 잘 해줍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면 얘는 비교적 최신 정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으려고 하신다면 챗 GPT나 코파일럿은 아쉽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픈 AI에서 검색하는 인공지능 서치 GPT를 출시한다는 루머가 있거든요. 이 기능은 그때 확실하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다른 거 요약해 볼게요. 바로 웹사이트, 유튜브 요약을 할 건데 요 자체에서 바로 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이드바를 열어서 GPT 탐색에 들어가서 요 GPT들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갖다가 쓰면 됩니다. 참고로 무료 사용자들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웹사이트를 요약하려면 웹파일럿, 저는 요 놈을 좋아합니다.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얘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웹파일럿, 자, 이렇게 나오면 채팅 시작.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했던 요 기사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그리고 요런 GPT 쓸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글로 요약해줘
라고 해야 한글로 잘 요약하고요. 또 그냥 요약해달라고 하면 또 너무 길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글머리 기호로 요약하는 게 좋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걸 다 언제 읽습니까? 그래서 글머리 기호로 간단하게 요약해달라고 하고요.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꽤 정확하게 잘 요약을 해줍니다. 자, 하나 더 요약을 해볼 건데 요 GPT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좌측 상단 요거 눌러서 새 채팅 눌러주시면 웹 파일럿 안에서 다시 새로운 채팅창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요거 아까 코파일럿은 안 열려서 사이드바를 열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넣고 그리고 한글로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면 네 요약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은 이렇게 링크만 넣었을 때 요약이 잘 안 됐지만 웹파일럿은 네이버 뉴스도 이렇게 링크만 넣어도 잘 요약을 한다 이고요. 유튜브 요약할 때는 저는 다시 GPT 탐색에 들어가서 복스 스크립트 요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요약할 때는 요놈만큼 좋은 건 없더라. 요거 제 영상이거든요. 요 영상 복사하고 챗 GPT에 붙여놓고 얘 역시도 한글로 요약해줘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에러가 났네요. 다시 응답 생성하기 라고 하면 요즘 요런 에러가 좀 자주 나더라고요. 요럴 때는 그냥 새로 고침 해주면 잘 합니다. 요렇게 여러 번의 대화를 완료한 다음에 네 자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옴니인데 온이라고 이런 게 오타인데 요거 빼고는 굉장히 잘 요약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요놈이 요약할 수 있는 것은 파일인데요. 코파일럿은 PDF를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했지만 얘는 그냥 요거 클립 모양 눌러서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 그리고 아까 전과 같은 PDF 파일을 넣고요. 이 문서를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 달라 라고 다시 요청을 하면 문서를 읽고 요렇게 잘 요약해 주고요. 그리고 이 문서를 참고해서 좋은 프롬프트 만드는 팁을 알려달라고 하면 네 요렇게 잘 해줍니다. 퀄리티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코파일럿보다는 훨씬 좋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요약돼 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시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PPT 파일도 잘 요약을 해 주거든요. 제가 한번 요약해 달라고 해볼게요. 이 파일을 한글로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요약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챗 GPT의 가장 큰 장점은 엑셀 파일을 올려서 데이터 가공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요. 혹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 드릴게요. 오신의 동영상 참고에 엑셀 말고 데이터 분석 요 강의를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일 업로드 할 건데 이렇게 복잡한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요 놈을 업로드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렇게 분석 중이 뜨면서 화면처럼 데이터가 잘 가공되고요. 이렇게 시각화도 잘 해줍니다. 이 파일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약하고 싶은 부분들은 얘가 다 요약을 해줘요. 다만 챗 GPT의 요약은 약간 감성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요약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클로드3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클로드3는 인터넷 접속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엑셀과 같은 계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럼 얘가 잘하는 건 뭐냐? 일단 PDF나 PPT 같은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 문서를 한글로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잘 요약해 주고요. 개인적으로는 챗 GPT의 요약보다는 이 클로드 3의 요약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문서를 참고해서 좋은 프롬프트 만드는 팁을 알려줘 라고 하면 나오는데 말투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 파워링크라고 하는 네이버의 광고 상품에 관련돼서 이전에 썼던 글들을 이렇게 있거든요. 요 놈을 하나의 텍스트 파일에 다 몰아 넣었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에는 여러 가지 글이 있어요. 요 글을 집어넣고 이 글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작성해줘. 뭐 프롬프트를 더 구체적으로 짜면 좋지만 오늘은 요렇게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쓴 글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주는데 글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프롬프트를 잘 짜주면 훨씬 더 좋게 나오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말투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요약을 할 때 좀 더 인간적인 말투를 갖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클로드 3 좋고요. 이것 이외에 직장인들이 클로드 3를 써야 될 이유를 찾아봐 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말투는 클로드 3.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플렉시티인데요. 요 놈은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아주 잘 한다. 자, 예를 들면 5월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 뉴스를 알려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게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해줘서 그 소스를 바탕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보시면은 앞에 보여드렸던 코파일럿이나 챗 GPT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답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스를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뉴스들을 찾아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만족하고요. 요건 좀 한국인으로서는 좀 아쉽지만 영어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붙여 넣어주면 영어로 된 소스들에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코파일럿이나 챗 GPT에 비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고 또 최근 정보, 좋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최신 논문을 찾아달라. 요것도 넣게 되면 요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뷰를 보면은 요런 논문들, 특히 PDF까지 참조해서 좋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현재 퍼플렉시티가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 말고 기능이 있느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파일럿 아마 직장인들 중에 이거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냥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돈 안 내고 무료로 쓰면서 좋은 퀄리티를 내는 데는 최고입니다. 코파일럿 프로. 다만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사이드바 활용하셔야 되고 이미지를 제외하고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코파일럿 프로 29,0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쓰시는 분은 파일을 업로드해서 분석하는 건 안 된다. 그게 좀 아쉽고요. 챗 GPT 모든 걸 갖췄습니다. 월 20달러면은 현재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쓰실 수가 있고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나 한글 출력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약간 딱딱해? 약간 감정이 없어?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정 있고 사람 같은 글을 많이 만들어야 돼 라고 하신 분들은 챗 GPT의 장점을 뒤로 하고 클로드 3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보통은 챗 GPT를 아예 버리긴 힘들고요. 챗 GPT 쓰면서 경우에 따라서 클로드 쓰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그런 분들 많으시고요. 나는 실제 존재하는 최신의 데이터를 검색해서 정보를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은 퍼플렉시티 쓰십니다. 퍼플렉시티 쓰시는 분들도 아예 이것만 쓰시는 분들보다는 챗 GPT 쓰면서 퍼플렉시티 쓰고 챗 GPT 쓰면서 퍼플렉시티 쓰고 이렇게 많이 쓰시고요. 저같이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챗 GPT와 클로드 3와 퍼플렉시티 요 세 가지를 번갈아서 많이 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퍼플렉시티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10달러 할인 쿠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 안에서 원래 20달러인데 50% 할인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맛보기로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자나라 AI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내용의 강의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로 긴 글을 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로 물어주셨습니다. 챗GPT로 긴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 같지 않다. 어떻게 하면 긴 글을 쓸 수 있느냐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간단한 원리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코파일럿에게 간헐적 단식과 관련해서 블로그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화면처럼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더 길게 작성해줘 라고 하면, 자, 답변이 나왔습니다. 앞에 비해서 길어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준 아닙니다. 대략 두 문장이 네 문장 정도 되고요. 한 문장이 두 문장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길이는 길어졌지만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챗GPT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제가 감자와 당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확실히 코파일럿에 비해서 길긴 합니다. 돈을 냈으니까 뭐 그 정도는 해줘야겠죠. 자, 답이 나왔고요. 뭐 요 정도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짧아요. 그래서 더 길게 작성해 줄래? 라고 하면 더 길게 작성은 해줘요. 자, 다 나왔고요. 요 정도 길게 만들어 줬습니다. 꽤 길죠. 하지만 처음에 나왔던 길이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길게 작성해 줄래? 라고 하면 물론 됩니다. 자,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늘려달라고 하면 되긴 하지만 이게 통째로 움직이기 때문에 프롬프트로 각각을 조정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통제하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계속 길게 만들면 오류가 날 확률이 큽니다. 클로드3 얘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요. 확실히 말투는 챗GPT보다 좋네요. 자, 여기서 내용이 너무 짧아요. 더 길게 작성해 줄래? 자,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클로드3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요 길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길게 해달라고 하면 더 길게 해주겠지만 앞에 챗GPT와 같이 통제하기가 힘들고 이야기의 방향을 이끌어가기도 힘들고 오류도 자주 발생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길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제를 선정해야겠죠. 2단계 글을 구조화시키고요. 세 번째 각각의 영역을 작성합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코파일럿에서 간헐적 단식의 블로그를 작성해줘 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간헐적 단식과 관련돼서 블로그를 작성하려고 해. 글의 개요를 우선 작성해 줄래? 라고 입력합니다. 자, 나왔어요. 지금 요 화면이 간헐적 단식으로 주제를 선정했고 개요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글을 구조화 시켰습니다. 이제 각각의 영역을 작성합니다. 우선 서론을 작성해줘 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서론 꽤 길게 적어줬죠. 그런데 서론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떤 비만인의 실패 사례를 글의 앞부분에 넣어서 다시 서론을 작성해줘 라고 넣게 되면 이렇게 서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구조화해서 각각을 쓰게 되면 글의 내용도 깊고 좋은 컨텐츠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래서 요걸 복사해서 이 부분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채팅창 안에 이어서 글들이 나오게 되고요. 처음에 사용했던 톤 앤 매너가 유지가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앞에 한 번에 프롬프트를 넣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작성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1, 2, 3 구분 없이 위의 내용을 1, 2, 3 구분 없이 모두 문장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화면처럼 글의 길이도 길고 퀄리티도 괜찮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처럼 내용이 좀 짧아. 그러면 더 길게 작성해 달라고 해서 이 글을 늘리는 거죠. 확실히 내용이 길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서론부터 결론까지 하나하나씩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글을 구조하고 각각의 영역을 작성하는 것 계속 해볼게요. 챗GPT에서는 감자와 당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감자와 당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단편 소설은 기승전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조를 넣어줬습니다. 이런 구조로 해줘. 그래서 내가 구조를 떠오를 때는 이렇게 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제를 정했고 글을 구조화했으니까 각각의 영역을 작성하는 거죠. 길을 작성해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길게 나왔죠. 자, 기 부분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넣어줬는데 그렇습니다. 요 사랑 얘기가 읽다 보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왔고 기를 다 적었으면 승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승을 작성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재밌게도 기에서 우리가 프롬프트로 통제했던 부분들 뭐 대표적으로 대화를 넣어달라 요런 톤앤 매더들이 뒷부분에도 그대로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도 쓸 수 있지만 각각을 통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클로드 3도 해볼게요. 똑같이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내용이 슬퍼요. 자, 여기서 길을 자세하게 작성해줘 라고 해서 각각의 부분을 작성합니다. 자, 여기서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더 길게 작성해줘 라고 하면 만들어지는데 이게 한없이 길게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의미 없는 글들로 채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얘가 이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네? 이러면은 멈추셔야 됩니다. 요 정도 더 길게 만드는 건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승 부분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요렇게 기 부분에 이어서 승 부분도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긴 글은 요렇게 쓰시면 된다. 자, 요렇게 만들어 줬고요. 이제 작성하지 않았던 정결 부분을 작성해주면 이야기가 완성이 되죠. 자, 이제 퍼플렉시티에서도 한번 해볼 건데요. 얘는 좀 검색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2024년 오픈 AI에서 발생했던 주요 사건들을 1월, 2월, 3월, 4월, 5월로 구분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정보를 나눠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딱 봤는데 답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확실히 정보를 찾을 때는 한글보다는 영어로 바꿔서 다시 퍼플렉시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영어로 질문을 넣어야 퍼플렉시티는 좋은 답변이 나오네요. 꽤 마음에 들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 여기 부분을 드래그해서 에스크팔롭 해서 넣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컨텐츠를 뽑아낼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그냥 1월, 2월, 3월 내용들을 한꺼번에 뽑아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두 번째 에스크 팔로우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잘 나왔죠. 그래서 정리하면 주제를 선정하고 글을 구조하고 각각의 영역을 작성하신다면 긴 글뿐만 아니라 긴 글을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프롬프트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깊숙하게 전문적으로 알고 싶다면 제 홈페이지에 더 클래스 들어가셔서 공식으로 배우는 챗GPT 프롬프트 강의 혹은 고급편 요 두 가지 들어주시면 완벽하다 라는 홍보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3가지 방법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심으로 골라보면요.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웹에 접속해서 검색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특정 웹페이지 혹은 유튜브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이미지를 분석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챗GPT, 클로드, 코파일럿, 퍼플렉시티 이렇게 4가지이고요. 퍼플렉시티는 검색 결과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학습된 데이터는 클로드가 현재 3.5 버전이 2024년 4월로 가장 빠르고요. 챗 GPT가 현재 GPT-4 버전의 경우 2023년 10월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빙을 통해서 정보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학습 기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챗 GPT의 경우 코파일럿과 마찬가지로 빙 검색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자, 여기서 챗 GPT는 2023년 이전에 질문을 하면 학습된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2023년 이후에 최신 데이터를 물어보면 바로 빙을 통해서 답변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로드는 굉장히 보수적인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터넷에 접속을 안 하려고 해요. 즉, 웹페이지와 유튜브를 분석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는 챗 GPT와 코파일럿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능은 당연히 챗 GPT가 훨씬 좋습니다. 이미지 분석은요, 챗 GPT, 클로드, 코파일럿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하나씩 만들어 보죠. 일단 학습된 데이터 사용하는 건 클로드와 챗 GPT죠. 프롬프트는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카드뉴스 만드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제는 1인 기업의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했고요. 5장 만들 거고요. 카드가 1번, 2번 이렇게 형식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복사를 해서 자, 일단 클로드에서 프롬프트 이렇게 붙여 넣었고요. 입력을 하면 답변이 나옵니다. 한글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수정도 잠깐 해볼까요? 내용은 3개의 문장만 사용해줘. 마지막 카드는 하나의 문장만 사용해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챗 GPT, GPT-5 버전에 한번 넣어보죠. 자, 나오는데 잘 해줬습니다. 이게 챗 GPT만 보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클로드랑 비교하면 좀 아쉽다 요런 정도지 챗 GPT도 굉장히 답변을 잘 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수정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역시 답변이 수정돼서 나오고요. 답변의 퀄리티는 비슷하다 요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색에서 출력하는 프롬프트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펄플렉시티와 코파일럿은 어떤 조건에서든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요 카드 뉴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펄플렉시티에 넣게 되면 지가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하고 정보를 확인해서 요런 소스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따로 출처가 안 나오는데 요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으면 요 하단에 출처가 나오죠. 여기에 내용은 요 출처를 통해서 했다 라는 정보들이 나옵니다. 코파일럿 한번 해볼까요? 코파일럿도 동일하게 카드 뉴스 만드는 프롬프트 넣게 되면 줄바꿈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봤을 때도 검색을 해서 하지만 사실 이 웹 검색의 장점은 최신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와서 가공하느냐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서 지난주 대한민국의 경제 뉴스를 5가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보시면 검색을 해서 정보들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나오는 게 다 한경닷컴의 정보가 나오네요. 만약에 새로 고침을 하면 네, 또 한경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로 정보를 물어보는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동일한 프롬프트를 디벨에서 번역해서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출처가 좀 다양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출처가 다양하다고 이게 꼭 좋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정보들을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챗 GPT가 접근해서 정보를 가져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나왔어. 나 잘 모르는데 라고 하면 한글로 번역해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빙 검색을 쓰는 코파일럿도 한번 물어보면 여기 보면 출처들이 나오죠. 요거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7월 16일 기사네요. 비교적 최신 기사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검색 엔진이 빙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퍼플렉시티로 검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 퍼플렉시티라고 접근할 수 없는 사이트를 모두 접근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훨씬 많은 출처에서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카드 뉴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주죠. 특히나 정보를 보고 야 이거 뻥 아니야? 진짜야? 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출처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는 저는 이 퍼플렉시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퍼플렉시티를 앞서가는 놈은 없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페이지와 유튜브인데요. 앞에서 클로드는 최대한 인터넷 접속을 안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웹페이지와 유튜브도 요 두 놈이 할 건데요. 자, 프롬프트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앞에 프롬프트와 다른 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달라 라는 문구를 넣었고요. 아래 링크 요 놈은 로이터 기사인데 오픈 AI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인공지능의 이름은 스트로베리인데요. 요 기사의 주소를 복사해서 이곳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넣는 것만으로 코파일럿은 매력적인 카드 뉴스를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설정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냥 URL만 넣어주면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여기에 출처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챗 GPT의 경우는 챗 GPT의 채팅창에 그냥 넣지 마시고 GPT 탐색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웹페이지와 유튜브의 정보를 잘 가지고 올 수 있는 맞춤 GPT를 찾으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웹파일럿과 복스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웹파일럿은 웹사이트를 요약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복스 스크립트는 유튜브의 영상을 요약할 때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요 카드 뉴스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게 되면 이렇게 여러 번의 대화를 한 다음에 지가 결과값을 뽑아냅니다. 약간 내용이 짧죠. 그래서 내용 부분을 3개 문장으로 간결하게 다시 구성해 달라고 했더니 해주는데 확실히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복스 스크립트로 유튜브 영상을 요약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주소 공유, 복사, 그리고 여기 아래 링크를 참고하라는 부분에 유튜브 링크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요 놈을 복사해서 복스 스크립트가 적용이 된 채팅창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의 내용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카드 뉴스를 잘 만들어 주고요. 내용 부분을 간략하고 3개 문장으로 줄바꿈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또 거기에 맞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이 수정이 학습된 데이터에 비해서는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잘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챗 GPT에서는 웹파일럿과 복스 스크립트 쓰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참고하는 뉴스들은 네이버 뉴스가 많은데 네이버 뉴스는 웹파일럿에서 굉장히 잘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나온 내용을 카드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코파일럿에서는 아쉽게도 요 네이버 뉴스가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보시면 이게 넷플릭스 관련된 내용인데 기사를 잘못 읽어서 이상하게 나오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이버 뉴스에서 여기 사이드바 열어서 페이지 요약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안 되던 게 보시다시피 넷플릭스, 한국투자, 변동업소 잘 되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하는데 내용이 별로네요. 다시 한번 요청해 보죠. 아래 형식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줘. 드디어 말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웹에서 뭔가 긁어 온다는 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유튜브의 경우도 코파일럿은 바로 채팅창에서 정보를 못 읽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바에 코파일럿 로고 눌러서 동영상 하이라이트 생성하기 눌러주시면
아하, 영어로 나오네요. 쫄지 마시고 한글로 번역해달라. 이렇게 한글로 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웹페이지와 유튜브는 챗GPT와 코파일럿을 통해서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 챗GPT는 맞춤 GPT와 함께 사용을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분석인데요. 요거는 요 세 가지 모델 모두 다 잘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요 이미지를 바탕으로 파리 여행을 홍보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한번 해 볼게요. 위의 이미지를 묘사해서 한글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만들어줘. 이번 여름 휴가는 파리로 라고 하고 3개의 문장과 10개 해시태그를 만들어줘. 톤앤 매너는 구어체, 흥미진진 이모지를 사용해줘. 예시 3개를 출력해 달라 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클로드에 이렇게 넣어보면 네,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위에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요. 와, 저는 클로드 볼 때마다 한글을 너무 멋지게 표현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챗 GPT에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동일하게 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챗 GPT도 나쁘지 않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파일럿이나 챗 GPT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코파일럿인데 코파일럿은 여기 이미지 추가 넣고요. 이제 그리고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도 GPT-4 터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약간 표현 능력이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 요렇게 있고요. 자, 이제 앞부분에서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뒷부분까지 시청하신 분들 위해서 알려드리는 바로 파일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챗 GPT와 클로드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클로드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블로그 글과 관련돼서 많은 소스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사실 요 소스는 제가 쓴 블로그 글을 하나의 파일에 다 모아 두었습니다. 이 파일을 열고요. 이제 요 프롬프트를 수정해 볼게요. 아래 링크가 아니라 내가 업로드하는 파일을 참고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싶어. 앞의 파일을 참고해서 라고 넣어줬습니다. 주제도 하나 넣어줄까요? 카드 뉴스의 주제는 블로그 지수 올리기.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 넣어주면 내가 업로드한 글을 참고해서 나옵니다. 제목이 블로그 지수를 폭등시키는 비밀 레시피라고 해서 꽤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챗 GPT에서도 파일과 프롬프트를 같이 넣어주면 이렇게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파일로 다양하게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 코파일럿은 보시다시피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엣지 브라우저로 이 PDF 파일을 열면 동일하게 코파일럿 버튼 눌러서 이 논문을 요약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엣지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이 사이드바에 있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요약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요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대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파일을 바탕으로 컨텐츠 만드는 거, 요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고요. 보고서 같은 거 시장 조사할 때 검색 결과를 이용한 컨텐츠 만드는 거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저는 해외 이슈들, 유튜브의 긴 영상 이런 것들 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요거 많이 쓰게 되고요. 제가 영혼 없이 인스타그램 많이 운영하는데 요때 요 이미지 분석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게시글 사용하는 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여러분들 이제 컨텐츠 만드실 때 챗 GPT, 코파일럿, 클로드 그리고 퍼플렉시티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